안녕하세요. 신이아빠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광풍과 건조함으로 올겨울 힘든 시간을 보낸 남가주에 며칠 전 많은 비는 아니지만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로 이제 당분간 산불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우기는 여름철인 한국과 달리 겨울철입니다. 보통 12월 정도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우기인데 한국은 칼같이 장마철이 찾아오지만 여기 캘리포니아는 우기라 하더라도 어떤 해에는 비가 한 번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는 많은 땅이 사막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가 넓은 곳이다 보니 세노아킨 밸리 같은 비옥한 농업지대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나 옥스나드 우리 동네 같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해안 도시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또 비가 예보되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슈퍼볼 시합이 있었지만 저는 풋볼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고 별 재미도 없어 관심이 없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정말 남녀노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문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지만 어제 했는 팀이 캔사스 시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팀 이렇게 두 팀이 붙었는데 40대 22로 아마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정책 중에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다는 소식이었는데 이곳 캘리포니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이 뉴스로 하루하루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불법 이민자의 숫자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정부에서 추정하기로 1100만에서 한 1200만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혼자인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2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3300만 명에서 3600만 명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정도이니 대충 미국 인구의 10명 중 1명이 되겠지요. 그러니 어수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미국이 가지겠다는 발표인데 이 뉴스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 아마 가자 지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엄포성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든 정부 때 많은 규제를 해놓았던 총기에 관한 규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뉴스인데 이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10중 8구 한국도 포함될 텐데 현재 컨트롤 타워가 없다시피 한 한국은 관세, 주한미군 주둔 비용 참 여러모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시바 일본 총리가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는데 미군의 일본 주둔 방위비 인상 그리고 미국의 어마무시한 투자 1조 달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조 달러면 1500조인데 이런 뉴스들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호불호는 너무나 갈리기 때문에 두둔하기도 비판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눈치 보지 않는 뚝심 하나는 여느 대통령과는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신인의 이민 얘기는 캘리포니아의 환상적인 날씨 얘기, 미국에서 보는 한국 드라마 얘기, 그리고 이민 생활 8개월째 느끼고 있는 솔직한 심정 등에 관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7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3,500만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면적은 40만 제곱킬로미터로 남북한을 합친 크기보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LA의 평균 기온이 봄이 섭씨 17도,
여름 23도, 가을 18도, 겨울 15도 정도이니 사람이 거주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날씨를 가진 곳이 있을까 싶다. 1200마일의 태평양 해안선을 끼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미국 땅 중에서도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이기도 한데 그 수가 50만 정도란다. 그래서 가끔 LA 코리아타운을 방문하면 잠시 한국에 온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때로는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하여튼 LA 공항에서 비행기만 타면 태평양을 건너 바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으니 심리적으로도 비교적 한국과 가깝다는 느낌이 있어 마음의 안정이 되기도 하는 곳이다. 그래서 만약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1순위로 이곳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란 생각도 해본다. 물론 요즘은 뉴욕, 필라델피아, 아틀란타, 텍사스 등등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극찬하시는 장소들이 많으니 미국 이민을 선택하신다면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하다. 7월 한국은 지금 긴 장마와 더위에 모두들 지쳐 있으실 듯 한데 사시사철 푸르고 상쾌한 공기를 가진 캘리포니아의 하늘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 2003년 7월 이민 8개월째에 느끼는 현재의 심정. 이민을 떠나오기 전 막연히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던 건 그저 가끔 보는 영화 속의 미국과 TV에서 소개되던 여행 다큐멘터리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곳에 오고 보니 한국에서 알고 있던 미국에 관한 지식과 정보라는 것이 정말 수박의 껍질을 핥아본 정도랄까? 이제야 그 수박의 안을 들여다보고 혀를 한번 대어본 정도인데 너무나 달콤하리라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쓰다 못해 혀가 아릴 정도의 상황에 당황스러울 뿐이다. 다행히 요즘은 도너츠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조금 익숙해졌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두려움이 많이 극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하고 속이 깊고 깊은 나라에 대해서 불과 8개월의 생활을 한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사로운 일이겠지만 이곳이 우리가 꿈꾸던 꿈과 환상이 가득한 곳이 아니란 것은 나에게 점점 자명해지고 있는 듯하다. 번듯한 집과 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진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도 여러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민 8개월 차 현재의 심정으로는 한국인은 그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와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더 불행해졌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이곳에 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노후에 한국에 돌아가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이곳에 뼈를 묻기를 원한다. 사람들마다 각각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기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긴 어려운데 현재 각박한 사정의 나에게는 자녀의 교육, 더 많은 돈, 풍요한 자연을 즐기기 위해 과연 한국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1년이 지나서 혹은 5년이 지나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디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이곳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땅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즐기면서 마음의 부요함을 가지길 고온드려본다. 이제 며칠 후면 한국을 방문했던 집사람과 신이가 돌아온다. 오히려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통해 가족이 얼마나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가족이 돌아와서 나의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된다면 비교적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인 지금의 나의 마음이 좀 더 이민 생활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까도 기대해 본다.
이제 새벽 1시 30분 도너츠 가게로의 출근을 위해 잠시 눈을 붙여야 하겠다. 2003년 7월 드라마 여름향기. 미국의 동부 해안에 도착해 정착했던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부를 향해 그들의 영역을 넓혀 나갈 때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대륙 횡단을 하는데 구성원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면 109일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 지금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오는 데는 5시간 정도가 조금 더 걸리고 자동차로 여유있게 대륙 횡단을 해도 7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더라도 12시간 정도면 이곳 캘리포니아에 도착할 수 있으니 과학의 진보는 인간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선물해 준 듯하다. 이런 여러가지 교통의 발전도 눈부시지만 특히 미국 땅에 이민 온 나에게 인터넷이란 문명의 이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인 듯하다.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한국의 지인들과 쉽게 소통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한국의 신문이나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한국의 TV 방송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니 정말 대단한 요술상자가 아닐 수 없다. 요즘은 KBS E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여름향기라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 심장을 이식받은 여자 주인공이 심장을 이식해준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참으로 뻔한 스토리이지만 요즘은 화요일이 너무나 기다려진다.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녹화한 테이프를 대여해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들을 듣고 조금은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드라마의 내용도 재미나지만 그것 이상으로 TV 화면에 나오는 낯익은 산하가 모두 정든 고향 땅이니 화면 안의 풍경들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다녀온 듯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비록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지 않아 대여섯 시간을 기다려야 드라마 한 편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 이제 또 여름향기 드라마로 빠져들 화요일이 되었다. 2003년 8월 누워서 침 뱉기. 요즘 들어 이민 이야기 블로그에 지극히 개인적인 일기 같은 글들을 자주 올리게 된다. 혹자는 누워서 침 뱉기를 한다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이곳에 와서 많지는 않지만 꽤 상당수의 다양한 이민자들을 만나보았다. 이민 30년 차에서부터 이민 2년 차까지 각양각색의 일들을 한국에서 하다가 각양각색의 사정으로 한국을 떠나 이곳 미국에 이주하신 분들이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만나본 60%의 이민자들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잘못된 선택이라 말하고 있었다. 물론 이민 생활의 기간이 길수록 이민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후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첫째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기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과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첫째 이유가 아닐까? 둘째는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을 뒤로하고 보란듯이 이민을 왔으니 다시 돌아간다는 것에 스스로에게 수치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한국인의 체면 문화를 생각해보면 두 번째 이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 듯하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다. 이민을 오실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시라는 것. 그래서 역이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재산의 일부는 한국에 두고 오시라는 것. 그리고 3년 정도의 기한을 갖고 이민 생활에 최선을 다해 보시다가 최선의 노력 후에도 도저히 적응이 되지 않아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과감히 이민 생활을 정리하시라는 것.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평생을 후회하시고 신세 한탄을 하시는 분들을 뵐 때면
나까지 속이 상할 때가 종종 있다. 혹여 나의 이런 글들이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마음들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 이민 1년차도 되지 못한 사람의 미성숙한 글일 수도 있으니 앞으로 2년차, 5년차의 이민 생활이 흘렀을 때는 또 나의 생각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으니